이 방송 보시고 넵튠으로 수익 나시면 언제 합방 한번 하시는 걸로 저랑 약속하시죠. 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 이호소피입니다. 저는 오늘 넵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넵튠은 게임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영원핵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이 게임 굉장히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넵튠 주식 매수하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넵튠 같은 경우에 영원핵이 발표 이후에 주가도 급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BJ들이 꼭지 잡은 것이 아니냐 하고 약간 조롱 섞인 이제 그 반응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넵튠을 매수하신 BJ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규제 넵튠은 영원회기가 아니더라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BJ분들 이 방송 보시고 넵튠으로 수익 나시면 언제 합방 한번 하시는 걸로 저랑 약속하시죠.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넵튠의 사업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게임을 개발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수익을 내는 것을 굉장히 이제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에 투자를 하면 이 돈이 다시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는 넵튠을 통해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이제 기업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성공 사례가 바로 크래프톤인데요. 실제로 성장기에 진입한 이후에 배틀그라운드가 흥행을 하고 난 뒤에 크래프톤에 투자한 기업들은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만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가 시작되기 2달 전에 넵튠은 크래프톤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그 시점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하기 직전으로서 자금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높은 안목으로 크래프톤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이제 50억을 투자했고요. 16만 6,666주를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평균 단가를 내보면 한 주당 3만원 정도 사게 된 건데요. 재밌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와의 인연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50억을 투자했는데 이 시기쯤에서 카카오로부터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유상증자 투자받은 금액의 50억을 크래프톤에 그대로 탁 넣었다는 거니까 사실상 이 투자는 카카오가 크래프톤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2분기에 크래프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한 주식 가격이 58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당 55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총 수익 규모가 한 440억 정도 됐다는 건데, 그럼 50억을 투자해서 그 중에 25억치만 판 건데 440억을 벌어들였다는 것은 사실상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소셜 카지노 업체도 인수를 했었는데요. HCN 게임즈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현재 넵튠 매출의 40%에서 50% 정도가 이 회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투자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 신작인 영원회기 같은 경우에 자회사 님블 유런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님블 유런이라는 회사는 이전에 오울블루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넵튠은 이 오울블루라는 기업에 31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이 오울블루가 2019년에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총 투자 가치는 한 56억 정도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님블 유런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주식 전환가액이 22,000원 정도였거든요. 주식 전환가액이 22,000원이라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한 4년 정도 만에 영원회기 게임을 만든 님블 유런에 투자해서 약 2.5배 정도의 수익이 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넵튠은 제2의 크래프톤을 찾기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한 3개 정도의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지난 5월에 인수한 프리티비지 같은 경우에는 IP 개발사, 그리고 맘모식스 같은 경우에는 VR 컨텐츠 전문 개발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IP라든지 뭐 글로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 방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맘모식스 같은 경우에는요, 태국에서 메타커머스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맘모식스와 태국 LHN몰 호텔, 그리고 나스미디어의 태국 법인 같은 경우에 이 세 회사가 MOU를 체결해서 한 아세안 확장현실 메타커머스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메타커머스라는 게 다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사용자가 실제 쇼핑몰에 들어간 것처럼 물건을 보고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구매하는 이러한 이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메타버스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실체가 나온다는 것, 이 부분에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넵튠 같은 경우에 몇몇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인수를 한다든지 뭐 디지털 휴먼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거니까 성장성에 대한 의문 자체는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NFT에 대한 내용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카카오 게임즈는 2020년 말 보라코인의 발행사인 웨이투빗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프렌즈 게임즈가 웨이투빗과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만들어지는 구조가 넵튠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프렌즈 게임즈는 게임을 개발하고 웨이투빗 같은 경우에는 NFT를 하는 이 세 가지 기업들이 뭉쳐서 새롭게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NFT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다들 아시다시피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걸리는 개념이긴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NFT 게임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그 중심에 넵튠을 놓아두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영혼 회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로 주가가 조정받은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요. 오히려 더 큰 미래, 장래를 본다라고 하면 넵튠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유저들이 과금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시장이 개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성장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게임 회사들을 잘 찾아내고 있는 넵튠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 좋습니다.